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2분 동안 4주 거의 1시간이죠. 발표 듣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통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저희 발표를 마치 쉬는 시간처럼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나와 있는 이 남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정면? 아니면 측면? 어디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정면이요? 측면으로 보이시는 분은? 네, 계시죠?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이 사진처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현상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도와준 책, 어떤 게 정의인지 깨닫게 해준 책, 그 책이 무엇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네, 그렇죠.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저희 GGC 팀은 이 책을 가지고 성균관 대학교 안에 자리 잡은 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금잔디에서 길을 찾다. G. 저희 팀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들의 변화는 성적 중심의 장학제도가 바뀌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성적으로 장학금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런 장학금 쪽으로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뉴스를 하나 보셨습니다. 장학금과 관련된. 장학금. 우리 학교는 가계가 어려운 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근데 과연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장학금을 분배해야지 보다 공정할까요? 성적 우수 장학금, 가계곤란 장학금. 아마도 성균관 대학교는 가계곤란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니는 자연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계곤란 장학금이 성적 우수 장학금의 2배입니다. 과연 이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역차별은 있지 않을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유명 연사를 한 분 초청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자,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바로 프로페서 마이클 샌더스입니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두고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첨예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균관대학교의 장학제도도 이런 시선에서 볼 수 있진 않을까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앞서 학우께서 설명해 주신 공리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시장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공리주의는 말 그대로 공리, 공공의 이익,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주의고, 이제 자유지상주의 같은 경우 인간의 개인의 권리 그리고 행복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주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장학금 제도에 한번 대입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곤란 장학금의 경우 소득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 구성 최대의 효용을 가장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공리주의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적우수의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의 경우 개인의 노력을 획득한 성적, 즉 등수라는 주의에 장학금으로 통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앞서 말한 자주상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이 장학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문행장학금과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문행장학금은 보시다시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그리고 성적우수 장학금은 소속 학부, 전공단위에서 일정 순위에 든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선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 기준 외에도 평점 평균이나 장학금액 중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앞서 학우가 말씀하듯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행 장학금이 약 2배 정도 그 성적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리주의자로서 이 제도에 찬성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난한 학생에게 그 장학금은 부유한 학생들보다 더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100만 원이라도 그게 훨씬 더 절실하게 그리고 더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사회를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 사회적 효용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제 공리주의에 더욱더 부합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예, 이 설문조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 100명에게 무작위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장학금을 수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약 50%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성적 장학금이나 혹은 문행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약 35%의 학생들이 기타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문행 장학금의 비율이 성적우수 장학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질문에는 약 61%의 학생들이 찬성을, 그리고 약 39%의 학생들이 반대 의견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성균관대학교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이 현 제도에 찬성을 합니다. 저는 그 대신 39%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께 포커스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39%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너는 왜 이 제도에 반대를 하니? 그러자 첫 번째 답변으로서는 선정의 객관성을 들어줬고요. 예를 들어 이제 주된 성적 장학금이 아닌 가계 골라 장학금의 수혜 기준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 기준을 주요 논거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 혹은 기준이 모호하지 않냐 등의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성적 장학금이 가계 골라 장학금보다 합격 의혹의 고치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학 교육의 목표에 더욱더 맞지 않나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육의 목적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바로 다양성 또한 그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보다 호혜적이고 객관적인 장학제도의 확립을 통해서 보다 세계 인류 대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사진 3장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사례들로 볼 때 사회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이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약 40%가 소수인종인데요. 그에 반해 법조계에서는 그 비율이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정부는 소수집단 우대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정책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이냐? 그런 것은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학업에 열중했고 이런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텍사스 주립대 로스쿨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 비해 성적이 낮았던 소수인종들은 오히려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텍사스 주립대 같은 경우 소수인종 전형 비율이 약 15%나 됐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게 여러분이라면 이것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다시 이걸 우리 학교에 끌어들여와서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농어촌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모두들 보시다시피 사도남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어떤가요?
예, 딱 보기에 농촌 출신인 거 티가 나시죠? 예, 저는 시골 학교 출신으로 그 지역은 과외는 물론이고 학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제도는 꼭 필요한데요. 우선 교육 불균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모여서 교육에 이바지하는 점이 긍정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제 몇몇 친구들 그리고 저와 같이 발표를 준비한 친구들도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 제도는 도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환경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강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육 수준은 평등해졌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제도에 찬성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반대하시는 분? 예. 이곳에서도 지금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는데요. 저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로서 한시적인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어촌 제도의 부작용을 막고 그리고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을 나라에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균관 대학교 안에 있는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 안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시각으로 또 다른 제도는 또 다른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앞에 보고 계신 영상 별들이 움직이죠.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게 원인이 아니라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불과 400년 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한 과학자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움직이는 건 아닐까? 그리고 400년 그 이후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변화와 발전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시작됩니다. 400년 전에 한 과학자 갈릴레이가 했던 행동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